오전 7시 30분 따스한 햇살이 미자 씨의 아담한 아파트 거실을 감쌌다. 정확히 8시 정각,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태블릿 PC의 유튜브 아이콘을 눌렀다. 미자 씨 70세의 하루는 마치 정교하게 짜인 스케줄표 같았다. 둥글레차 한 잔, 스트레칭 몇 번, 그리고 58세대도 행복할 권리 따위를 외치는 유튜버들의 활기찬 잔소리. 이봐요, 이 아가씨. 젊은 애들이 뭘 안다고 자꾸 호통이야. 미자 씨는 화면 속 유튜버에게 툴툴거리면서도 꽤 능숙하게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댓글까지 달았다. 요즘 젊은이들은 참 빠릿빠릿하네. 에헴. 그녀는 겉으론 시니컬했지만 사실 그들의 활기에서 작은 위로를 얻고 있었다. 3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그리고 돈 벌기에 바빠. 명절 외엔 좀처럼 얼굴 보기 힘든 아들 내외에게 차마 꺼내지 못할 소소한 이야기들을 유튜브 속 사람들과 나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최애 채널은 청춘 드라마였다. 청춘 드라마는 대리 만족이었고 대본의 공감과 힐링을 주는 부분은 그녀에게 작은 안식처였다. 이 정도면 나도 유튜버 한번 해볼까? 우리 때는. 그녀는 가끔 허무맹랑한 상상도 했다. 어느 쨍한 가을날 오후 미자 씨는 오랜만에 시장 구경에 나섰다. 싸구려 야채와 덤으로 얹어주는 콩나물 흥정에 여념이 없던 그녀의 발걸음이 시장 뒷골목에서 멈춰섰다. 허름한 폐지 상자 위에 쪼그리고 앉아 낡은 스케치북에 몰두하고 있는 한 소년. 갓 20을 넘겼을까? 깡마른 몸에 너덜거리는 후드티가 그의 고단한 삶을 말해주는 듯 했다. 쯧쯧, 저 어린 것이. 미자 씨는 그냥 지나치려다 문득 소년의 스케치북에 시선이 꽂혔다. 종이 위에는 방금 전 흥정에 열 올리던 자신의 뒷모습이 놀랍도록 섬세하고 쓸쓸하게 그려져 있었다. 어휴, 얘 이걸 다 보셨어? 미자 씨의 불쑥 튀어나온 목소리에 소년은 화들짝 놀라며 스케치북을 숨겼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또 뭐람. 늙은이 뒷모습이 뭐 볼 거라고. 그래도 그림은 괜찮네. 소년은 어색하게 웃으며 눈빛을 피했다. 붉어진 그의 귀를 본 미자 씨는 마음 한구석이 짠했다. 고생 많아 보이는 저 모습이 꼭 몇십 년 전 자기 아들 같았다. 밥은 먹었어? 쯧쯧, 젊은 놈이 왜 이렇게 말랐어? 이거 먹어봐. 오늘 아침에 한 꼬막 비빔밥인데. 미자 씨는 봉투에서 꼬막 비빔밥 용기를 꺼내 내밀었다. 소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아들고는 작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미자 씨는 시장 뒷골목을 지날 때면 은근히 소년을 찾았다. 소년의 이름은 지후 21세였다. 며칠 뒤 지우가 스케치북에 미자 씨를 그리는 것을 보고는 그녀는 충동적으로 짜장면 한 그릇을 사주겠다고 했다. 소년은 거절했지만 미자 씨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따라 나섰다. 짜장면을 곱빼기로 시켜서 허겁지겁 먹는 지우의 모습을 보며 미자 씨는 애써 외면했던 아들의 깡마른 어깨를 떠올렸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고아원에서 자라 어렵게 미술대학에 진학했지만 갑작스러운 학비 문제로 휴학 중이라고 했다. 생활비를 벌려던 식당 일이 망해 거리로 내앉게 되었다는 말에 미자 씨는 연신 혀를 찼다. 쯧쯧, 세상에 어쩌려고 이러는지. 젊은 것이 꿈도 못 피고. 그녀의 오랜 외로움에 지우는 뜻밖의 온기를 가져다 주었다. 말벗이 생겼다는 기쁨은 예상보다 컸다. 미자 씨는 지우에게 미술도구 값에 보태라며 쌈짓돈을 쥐어주고 종종 따뜻한 집밥을 해다 주었다. 지우는 늘 한결같은 눈빛으로 미자 씨의 옛 이야기들을 들어주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잊고 지냈던 살아있음을 느꼈다. 지우는 미자 씨와 시장 사람들의 모습을 스케치북에 담기 시작했다. 그의 낡은 스케치북에는 이제 삭막한 회색 도시 대신 생기 넘치는 색깔들이 채워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자 씨는 지우에게 깊이 정이 들었다. 아들이 멀게만 느껴지던 요즘 지우는 오히려 가까운 가족처럼 느껴졌다. 문득문득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지만 70 넘은 노인에게 소년과의 사랑이라니. 미자 씨는 그 생각을 고개를 저어 털어냈다. 사랑보다는 정, 연민,
돌봄 같은 복합적인 감정이라고 자신을 다독였다. 하지만 지우는 뭔가 미묘한 부분들이 있었다. 아무리 거리 생활을 해도 지나치게 깨끗한 손톱, 어딘가 어설픈 거지 행색. 가끔 고급 카페에서나 들을 법한 음악을 흥얼거리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늘 낡은 스케치북 안에 감춰두던 질 좋은 종이로 된 또 다른 스케치북의 존재. 미자 씨는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볼 수 없었다. 억지로 캐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저 지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힘들면 언제든지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라는 말만 건넬 뿐이었다. 한편 지우는 미자 씨를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명망 있는 화가인 아버지 이관장 50대은 늘 그에게 진정한 예술은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라며 세상의 밑바닥을 경험해야 한다고 강요했다. 파리 비엔날레 출품을 앞두고 아버지는 지우에게 한 달간 모든 것을 끊고 노숙자 예술가로 살 것을 명령했다. 반강제적인 지시에 지우는 망연자실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미자 씨를 만났다. 처음엔 그저 예술을 위한 경험이었다. 미자 씨는 낡고 쓸쓸했지만 그 안에는 깊고 따뜻한 삶의 흔적들이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 시장 사람들의 활기, 그리고 자신에게 밥을 먹이고 미술 도구를 챙겨주는 그 무심한 다정함. 지우는 미자 씨를 그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의 그림에 없어서는 안 될 뮤즈가 되었다. 그러나 연기로 시작된 관계는 점차 진심이 되어갔다. 아버지의 압박 속에서 느껴왔던 공허함, 부잣집 아들이라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진정으로 다가가지 못했던 외로움. 이 모든 것이 미자 씨의 순수한 온기 앞에서 사르르 녹아내렸다. 그는 미자 씨에게서 잊고 지냈던 가족이라는 존재를 발견했다. 미자 씨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예술을 위한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마음이 뒤섞여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가을 바람이 제법 차가워지던 어느 날이었다. 지우는 더 이상 시장 뒷골목에서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미자 씨는 지우가 연락 없이 사라진 것에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했다. 아들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왔다는 연락에도 시큰둥하게 전화를 끊었다. 보고 싶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괜히 노인네 감성이라는 핀잔을 들을까봐 꾹 참았다. 며칠 뒤 미자 씨의 아들 내미가 오랜만에 찾아왔다. 웬일로 환한 얼굴로 태블릿을 내미는 아들. 엄마가 좋아하는 청춘 드라마 말고 이런 것도 봐봐. 요즘 뜨는 신진 작가인데 파리 비엔날레 최연소 특별상 수상했대. 완전 대박이야. 화면에는 낯익은 얼굴이 활짝 웃고 있었다. 이지우. 며칠 전 사라진 그 소년이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슈트,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리고 그 아래 길게 이어지는 그의 이력. 신진 작가 이지우, 파리 비엔날레 최연소 특별상 수상, 촉망받는 거리 예술가. 세계적인 화가 이관장의 외아들. 와. 미자 씨의 손에서 태블릿이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노숙자 소년이라며? 가난하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지우가 사실은 엄청난 금수저의 대단한 예술가였다니. 배신감, 황당함, 그리고 이 알 수 없는 분노. 마치 속고 살았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그래 어쩐지. 깔끔한 손톱하며 그 고급진 스케치북하며. 뭐야? 엄마 왜 그래?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미자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앞이 아득할 뿐이었다. 그날 밤 미자 씨의 집 현관벨이 울렸다. 망설이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지우가 서 있었다. 완벽한 슈트 차림에 한 손에는 커다란 꽃다발과 작은 선물을 들고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미자 씨 아니 할머니 제 그림 보셨죠? 미자 씨는 지우를 차가운 시선으로 응시했다. 그래서 나 속인 거니? 그래, 니들은 다 이래. 돈 있는 것들이 뭐가 아쉬워서 없는 사람들한테 연극질이냐고.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예술의 본질을 찾기 위한 수행이라며 한 달간 모든 것을 버리고 노숙자로 살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할머니를 만났어요. 지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진심은 엿보였다. 처음엔 그저 과제 수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함, 시장 사람들의 활기, 그 속에서 제가 잊고 지냈던 사람을 느꼈어요. 저는 할머니를 제 뮤즈로 삼아 그림을 그렸지만 사실 할머니는 제게 최고의 스승이셨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족의 사랑, 인간적인 온기를 알려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어요. 모든 게 가짜였지만 할머니께 느낀 감정은 진짜였습니다. 미자 씨는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지우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심과 간절함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그녀의 노후를 흔들어 놓았던 소년이 사실은 자신의 잃어버린 진심을 찾아 방황하던 젊은이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 파리비엔날레 상금 나한테 다 줄 거니? 미자 씨가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다.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미소였다. 물론이죠,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의 허락이 있다면 앞으로도 제 가장 중요한 뮤즈가 되어주세요. 미자 씨는 피식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쳇, 늙은 할미가 무슨 뮤즈야. 뮤즈는. 그래도 너 때문에 좀 덜 심심하긴 하겠다. 지우는 미자 씨의 차가운 손을 잡아 따뜻하게 감쌌다. 그의 손은 이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단단했다. 미자 씨의 낡은 프레임 같던 삶에 이제 지우라는 새로운 색깔이 스며들어 찬란한 무지개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미자 씨의 태블릿 화면. 미자 씨의 찬란한 노년이라는 채널에 지우와 함께 찍은 영상이 올라와 있다. 제목은 파리비엔날레 수상작의 뮤즈, 그 비밀을 파헤치다. 댓글창에는 온통 감동과 응원의 메시지들. 미자 씨 활짝 웃으며 카메라를 향해 아이고 구독자 여러분. 저는 사실 이놈한테 제대로 한 방 먹었지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속은 게 하나도 억울하지 않네요. 이놈 덕분에 요즘 제 인생이 얼마나 찬란해졌는지. 화면 옆에서 지우가 멋쩍게 웃으며 미자 씨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할머니, 그만 제 이야기 하시고 오늘은 직접 그린 그림 좀 보여주시죠. 허, 이놈이 또 시키는 건 많아서. 나 같은 늙은이가 그림을 뭘 안다고. 어때요? 제가 그린 그림도 파리비엔날레 갈 수 있을까요? 힘드시죠, 할머니. 그래도 할머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면 제가 저지른 일들이 아주 쓸모없는 건 아니었구나 싶어요. 미자 씨는 차를 홀짝이며 지우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이제 더 이상 경계의 눈빛이 아니었다. 깊은 애정이 담긴 눈빛이었다. 쓸모가 없긴 뭐가 없어. 이놈아. 내가 나타나기 전엔 내 인생 딱 저 고물상 앞에 버려진 낡은 필름 카메라 같았어. 필름도 다 떨어지고 찍을 풍경도 없고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카메라. 지우는 말없이 미자 씨의 이야기를 들었다. 근데 너 이 자식 때문에 이 낡은 카메라에 새 필름이 생겼잖아. 너랑 찍을 풍경도 생기고 구경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덕분에 다시 반짝반짝 빛나게 된 거지. 그녀는 지우의 손을 마주 잡았다. 이제 그들의 손은 처음처럼 어색하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늙은 할미랑 젊은 총각이라고 이상하게 볼지도 몰라. 그치? 하지만 나는 알아.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한테 너는 그냥 노숙자 소년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한 조각이야. 지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미자 씨의 손을 꼭 쥐었다. 할머니, 제게는 할머니가 어둠 속에 헤매던 저를 다시 세상으로 이끌어준 유일한 빛이었어요. 제가 아버지를 통해 예술을 배웠다면 할머니를 통해선 인생을 배웠습니다. 제가 그린 파리 비엔날레 그림 속 할머니의 얼굴, 그거 제게는 단순한 뮤즈가 아니었어요. 제가 돌아가고 싶었던 집이었어요. 사랑합니다, 할머니. 그는 할머니를 지그시 끌어안았다. 처음으로 마음껏 털어놓는 진심이었다. 미자 씨는 지우의 어깨를 토닥였다. 어색한 듯 하면서도 따뜻하고 단단한 포옹이었다. 낡은 액자 같던 미자 씨의 삶에 지우는 단순한 색깔이 아닌 무지개빛 찬란한 스펙트럼을 그려 넣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리고 그 찬란함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늙음이 아닌 삶의 아름다운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낡은 필름 카메라로 담아낸 가장 선명한 사랑의 기록처럼.